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늘 녹음을 하던 홍대 스튜디오가 아니라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이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페이스북과 문학광장 유튜브를 통해 이제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이시나요?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이제 두 분 작가님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오전에 여성 101장 그 글제가 발표되었다고 하던데 그 글제가 영화, 이발소 그림, 머리카락, 달리기 이런 거였대요. 나라면 뭘 썼을까 생각하니까 까매지는데 뭔가 그 한국 영화에 특히 많은 경향 중에 엔딩 크레딧을 보면 여자 캐릭터의 이름이 배우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여자 캐릭터가 소녀 또는 뭔가 여자 시체 1, 여자 시체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꽤 봤거든요. 저는 이 사람을 따라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맞아 나도 이런 적도 있었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살아있는 캐릭터로서의 여성이 나오는 소품이 되지 않는 여성이 나오는 서사가 여성 서사가 아닐까. 네, 지금 두 분 작가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이름 없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울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박민정 작가님의 이번에 나온 바비의 분위기라는 소설집에 실린 그 모르고 디오라마라는 제 이제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는 비동의 성적 유포 뭐 그 불법 촬영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거를 약간 부정하려는 여성 인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작품 쓰실 때 혹시 조심하셨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꼭 이것은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어떤 느낌이라던가 이 작품 쓰실 때 얘기 좀 해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 오랫동안 쓰고 싶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장르적인 계획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실현을 해보고자 뭔가 노력을 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것에 관한 질문을 좀 여러 번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잊고 혹은 잊은 척하면서 이제 방어 기제로 외면하고 지내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이제 떠올리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이 사람이 뭐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겪고 그리고 이제 자기 대학 시절에 어떤 스펙터클의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런 기억들도 떠올리고 맞아. 하지만 그런 일들을 그런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을 하지는 못해요. 맞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결말부쯤에 동료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중에 누가 피해자 아닌 사람 있어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사실은 그 쓸 때 이 부분이 내가 너무 많이 지금 힘을 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많이 걱정을 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의 캐릭터의 흐름상 조금 돌출적인 행동이라 해야 되나 작가의 의도에 너무나 맞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저에게는 꼭 필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그런 일들을 주위에서 겪어보고 심지어 회사에서는 이 영상물을 봐야 하는 이런 일에 직면을 했음에도 자신이 그 카메라 앞에 있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 글을 쓸 때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글을 쓸 때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 박민정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게 또 어떤 장르의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소설을 쓰긴 하지만 가끔 산문을 쓸 때도 있고 네. 지금 시간 벌려고 제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죠. 근데 모르죠.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목에 기름치지 말자. 이렇게 기름낀 느끼한 말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였다. 날마다 교문 앞에서 작은 상자에 병아리를 풀어두고 한 마리에 100원씩 파는 병아리 장수가 있었다. 친구들이 죄다 병아리를 한 마리씩 사서 검은 봉지에 담아 들고 가던 날 나도 얼떨결에 병아리를 샀다. 에밀리가 이미 멋진 편지를 써서 나는 그리 할 말이 없다. 네가 찾고 있는 사람도 혼혈이라고 했지. 여러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그 문화적 배경에서보다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안에서 정체성을 찾게 된다. 박수론 작가님은 어떠세요? 글을 쓰시면서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 가부장제의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일단 저는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주류적인 그 폭력성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서사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거기서부터 고민하는 거가 저의 과제라고도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게 나쁜 사람도 나와야 되거든요, 소설에. 그래서 제가 파괴하고 싶은 저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제가 목격해온 것들 그런 것들도 차곡차곡 접어놨다가 소설 속에 어떻게든 녹여내려고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오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글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박민정 작가님, 여성다움에 대한 과한 과도한 혐오와 경멸 이런 것들. 작품에서 이 여성다움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너무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막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길리언 플린의 나는 언제나 옳다라는 작품을 읽고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여성이 약간 흔히 정말 멍청한 여자 같은 여자도 싫어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언제나 옳다라는 제목과는 다르게 굉장히 멍청한 그런 인물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행사에서 작품 속에 어떤 여성 인물이 나오면은 못 견디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떤 여성 인물이 싫으냐 같은 여성으로서. 근데 그때가 다른 패널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이제 뭐 더러운 여성 뭐 잘 등장하지도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난 똑똑하지 못하네. 멍청한 애가 나는 싫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멍청하고 지저분하고 뭐 이런 여성이 얼마나 그 자신의 멍청함을 인정하면서 등장을 하는 작품이 또 얼마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수련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 약간 극단적인 예시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그 왜 히잡이나 부르카를 쓰는 것이 여성성의 표현이고 상징이고 그것을 꼭 써야 하는 규칙이 있는 사회권, 문화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 문화권에서 그것이 그 어떤 여성성의 오히려 억압이다라고 하면서 히잡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는 시도는 또 근데 그 사회의 여성들에 대한 어떤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어본 적 없잖아요. 그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몇 년간 그 사람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 자신 그 중에 한 부분인 여성성 같은 것을 타인의 시선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 여성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쉽게 재단하는 건 아무래도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보기 위해서 문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가능한 이런 여성 저런 여성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좋지 되게 멍청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채팅장에서 두 분 말씀 너무 좋다고 격하게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나와주셔서 이렇게 힘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멋있는 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